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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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는 낙찰, 대한민국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태블릿에 보니까 9억 3천만 원이 찍히길래 대통령상을 한다고 했을 때 겁이 나서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내일도 있으니까. 예. 소요? 소 좋죠. 2등 했는데.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전남 신안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32살 먹은 이문성이라고 합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이제 농사를 지으러 한번 와봐라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내려온 김에 못 올라가고 지금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횟수로 한 9년 차 지금 되고 있습니다. 소 키우는 거는 저랑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맨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저는 적성에 맞지 않나. 아버지가 소를 한 30마리 정도 그렇게 키우고 계시다가 제가 내려와서 소를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계속 늘려주시고 또 늘려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규모를 만들었죠. 다리가 없어가지고 수정사들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집마다 자연교배를 하던 시점이었어요. 어느 날은 우시장을 제가 숫송아지를 팔러 갔는데 우리 소가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아버지한테 소를 다 정리를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화를 내시죠. 자기 본인이 키웠던 소들을 이제 이유도 없이 안 좋다는 이유로 다 없애는 것이 아마 아버지 마음에서는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소를 잘 키우시는 분들한테 모시고 갔습니다. 제가 알던 분들한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집 소를 보시고는 마음을 먹으신 거죠. 소를 정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소들을 어미소들을 팔면은 그 돈에 더 보태가지고 송아지를 샀습니다. 처음에 한 30마리였다가 걔네들이 이제 더 새끼를 낳고 하면서 규모가 커져서 한 50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가 2020년 추석이었어요. 추석 전주였을 겁니다. 브루셀라 검사를 했는데 이제 그 저녁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마 좀 안 좋게 나왔다고. 20년 11월 3일 날 나머지 소들을 도태 공고를 받아서 다 도축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때 새벽 잠을 못 자고 있으면은 새벽 1시 정도 되면은 연락이 와요. 소를 실러 온다고.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3일에 걸쳐서 80마리를 이제 도축장에 내보내고 6개월 미만의 송아지들은 농장 안에서 살처분을 하는.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소를 키우기도 싫었었고 좋은 소들을 없앤다는 거에 이제 소들한테 좀 미안한 것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 어떻게 다시 소를 키울 수 있었을지 좀 신기하기도 해요. 그때 소를 다 없애고 다시 개량한 소들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우시장에서 최고가도 받고 막 그렇게 시작을 하던 시점에 다시 그 브루셀라로 소들을 다 없앤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상심이 더 크셨겠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한 2년, 3년 전 정도 될 것 같아요. 자기 농장에 브루셀라가 왔는데 소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이 친구가 무슨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친구잖아요, 아주. 이 친구가 소에다가 굉장히 애정을 갖고 키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오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선다는 게 쉽지 않아요. 새로 시작한다는 게. 여기까지 오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투자할 여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친구가 제 속으로는 극단적인 선택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내려와가지고 소를 키울 때 아버지한테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아버지 제가 소 키워서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 그거를 지키려면은 다시 소를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11월 5일 날 소들을 다 없애고 그때부터 한 달 동안 그렇게 깨끗한 우사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고 해가지고 우사를 다 치운 다음에 가스통 들고 다니면서 불소독도 해주고 군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입식을 했습니다. 고 회장님께 조언을 많이 구했습니다. 고 회장님께서 6마리를 주시는 바람에 제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암송아지 6마리를 12개월 정도 된 암송아지를 키우다가 더 늘려야겠다라고 해서 마침 고 회장님께서 암소를 이제 주셨습니다. 임신호들을. 총 하면 한 20마리 정도는 들어왔을 겁니다. 저한테는 좀 뭔가 감회가 새로운 그런 소들입니다. 엄청 좋았죠. 다시는 못 볼 것 같았는데 다시 볼 수가 있어서 송아지들을. 그래서 지금 한 4년째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기왕에 팔면 가는 집에 가서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가장 좋은 소를 골라라 네가.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성 씨는 또 본인이 그 소를 원하기도 했어요. 그래 기왕이면 가서 잘 되라. 그래서 제가 거기 계획교배도 해서 보냈어요. KPN 1314를 수정을 해서 임신이 됐다는 걸 확인하고 보냈습니다. 주식회사 과연미트 대표이사 이정익입니다. 농협음성 축산물 공판장 23번 중도매인을 맡고 있습니다. 물가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이라는 거는 이제 상품 중개를 하는 사업인데 부동산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농가에서 소가 도축장으로 오게 되면 도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축된 소의 신부 온도가 영상 5도씨 이하가 될 때까지 이제 기다려요. 정확한 등급을 찍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등급을 찍게 되고 10시 20분 정도에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농협음성 축산물 공판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1시간에 300도 정도를 경매를 하고요. 평소에는 850도 정도 경매를 합니다. 생산자, 농가를 생산자라고 하고 그 판매자는 저희한테 상품 중개를 받아서 판매하는 육가공 또는 정육점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 중간에 생산자와 판매자의 역할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매겨서 낙찰을 받은 뒤 그거에 대한 중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끝난 소는 그 다음날 지육 운반 수송 차량에 실려서 새벽에 소가 다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럼 그걸 이제 포장 처리업을 해서 식육을 다 포장 처리하고 뭐 세절을 하시는 분들 세절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되는 거예요. 네. 한우 능력평가대회는 우리 소비자들에 대한 니즈를 만들어 가고 있는 대회다. 이렇게 개량을 하고 있다. 농가의 소득 증대와 또한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까지도 그리고 국가가 가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축산산업에 대한 한우산업에 대한 방향을 매년 체크하는 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기록에 남기고 근거로 남기고 작년에는 이랬었고 재작년에는 이랬었고 10년 전에는 이랬었고 처음 시작했을 땐 이랬었고 이거를 되짚어보는 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서로 농가와 상생을 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대해서 대신 답변해주고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꼭 1등, 2등, 3등을 가리는 대회가 아니라 앞으로 농가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맛있는 소고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한우 산업의 방향성을 아직 저는 하지 않았는데도 생각을 합니다. 단단한 거는 그만큼 마블링이 꽉 찼다는 얘기예요. 한 번쯤은 제가 해보고 싶었던 그거였는데 마침 숫송아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한 4월생, 5월생, 6월생에 있는 숫송아지를 본인 농장에서 생산한 숫송아지를 갖고 2년 전에 미리 신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걸 2년을 키워서 나갈 시점에 그중 3마리 중에 1마리를 골라가지고 대회에 내보내는 그런 대회예요. 002-1713-51742. 그러니까 쟤는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약간 좀 확신이 있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소였어요. 그래가지고 뭘 해도 이뻐 보이긴 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제로만 나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나간 겁니다. 저 소가. 다른 소들에 비해서 특출나게 크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약간 좀 단단하다 해야 되나요, 소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소가.
저희는 기본적으로 60도 정도를 일평균 구매하려고 들어갑니다. 한능평 또한 마찬가지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40도 정도를 최소 40도는 해야 된다. 왜냐면 그래야 우리 거래처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를 한 마리 다 써주시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부분육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샀습니다. 그만큼 소의 품질도 우수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77명의 중도매인과 매참인 분들이 너무 많이 구매를 하시는 바람에 많이 놓쳤어요. 어쨌든 저희는 40도 이상을 구매하려고 노력을 하죠. 가격이 싸면 더 살 거고 가격이 비싸면 못 살 수도 있겠죠. 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야, 음성 중도민 조합! 시야나 내지 마시고 자주 보이잖아요. 23번 합찰, 23번 합찰, 23번 합찰, 23번 합찰, 자, 23번 합찰,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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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원 낙찰. 자,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요? 올해는 다 샀습니다. 출품축 41두, 입상축 9두. 올해는 국무총리상을 낙찰받았습니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6만 원? 오늘 그러니까 전부를 계산을 하진 않았지만 오늘 총 저희가 66두를 샀어요. 일반 축들까지 포함해서. 제 태블릿에 보니까 9억 3천만 원이 찍히길래 대통령상을 한다고 했을 때 겁이 나서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내일도 있으니까. 예. 소요? 소 좋죠. 2등 했는데.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입상축은 다 좋아요. 국무총리는 해마다 항상 좋았고 저희가 국무총리상을 살 수 있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002 171 351 742 3,80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떨리죠. 이래도 되나 싶죠. 어릴 때 엄마 몰래 백화점 가서 10만 원이 넘는 청바지를 처음 샀을 때 그 떨림과 같은 느낌. 이래도 되나 싶죠. 저는 저희 직원들을 믿습니다. 네, 내가 패스해준 볼을 충분히 골대 안에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 영업부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구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렇죠. 네. 일단 저는 소를 사고 우리 생산팀에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부터 판매되는 거는 저희 오프라인 판매팀과 온라인 판매팀에서 하는 거죠. 그들의 능력이죠. 이제. 네. 믿죠. 당연히 믿으니까 저희하고 14년, 13년, 10년 넘게 같이 일을 하죠. 찍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게 맞나 싶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우리 업체 대표님들이 우리 거래처죠.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는 그분들의 말 한마디가 힘이 많이 나요. 그래도 과연미트랑 10년 넘게 거래하면서 5년 넘게 거래하면서 좋은 고기 사장님이 잘 사주셔서 여태껏 손님도 많아졌고 맛있다 소리도 많이 듣고 있고 그런 거가 힘이 나지. 돈을 쓸 때는 정말 뒤를 많이 돌아보게 되긴 해요. 하지만 일단 저지르고 보죠. 그러고 나서 항상 해마다 그 생각은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좀 덜 하자. 내년에는 그만 잡자. 내년에는 나 일어나서 나갈 테니까 나 앉는다 그러면 니들 붙잡아라. 라고 하지만 한능평 대회가 사실상 작년에는 굉장히 좋았고 올해 또한 너무 좋았어요. 소비자들에 대한 니즈도 많이 생각한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축평원에서 정말 타이트하게 등급을 잘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올해는 유독 정말 타이트하게 치열하게 농가들도 정말 치열하게 소를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더웠던 여름을 생각하면 이번 소들은 정말 좋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장, 납할 수 있지? 가능하죠. 그럼. 뭐 한 글자로 얘기하면 잘이고요. 길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그래도 열심히네요. 충분히 좋은 소기 때문에 원래 드리던 분들한테 소가 좀 더 비싸지만 제가 좀 손실 봐서라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소가 나쁜 편은 아니라서 크게 손실 안 났고요. 한 3천? 재작년이 좀 많이 났고요. 재작년은 네. 일단은 어찌됐든 전국 단위로 해서 축제잖아요. 축제이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우라는 게, 소라는 게 뭐 그날 당일날 다 소진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앞뒤로 하면서 뭐 괜찮습니다. 이 뒤로만 좀 들사주시면 되죠. 얘네도 이러실 건가요? 그날 아침에 축협 TMR 공장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축하한다고.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들 저한테 축하한다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지 했거든요. 근데 그때 보냈던 그 계획교부를 해서 보냈던 거기에서 태어난 송아지가 한능평에 나가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죠. 내일처럼 이 친구도 좋고 또 굉장히 힘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내일 보내고 그날 잠을 좀 잘 잤습니다. 뭐 기대는 솔직히 하진 않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분들 상을 받으신 분들 말로는 아침 일찍 전화가 온다고 해요. 근데 저희들 소 키우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이 거의 새벽 6시, 7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돼도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닌가 보다 했는데 한 9시 한 10분 정도 되니까는 모르는 번호한테서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으시더니 이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제가 바꿔받고 하니까는 음성으로 올라오셔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는 안녕 다시 물어보니까 네, 맞다고 그래가지고 음성으로 올라오셔야 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올라가셨죠. 일단 저희가 여태껏 소 키우면서 했던 고생들 같은 것들 다시 보상을 받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또 이상하게도 이게 우연이겠지만은 제가 소들을 전부 없앤 지가 4년 전에 11월 3일 날부터 소를 없앴거든요. 근데 출하 날짜가 11월 3일이었어요. 5일 날 결과가 나왔고 이제 이게 내가 했던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니었구나라는 약간 보상을 받게 됐죠. 정확히 4년 뒤였습니다. 아쉽진 않죠. 왜냐면은 그 대통령상 받으신 분도 본인만의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을 거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아쉽게 느끼진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안심, 등심, 우리 사랑방은 제살, 한우 툭불 전문점이고요. 영업한 지는 한 28년 가까이 됐습니다. 좋은 한우와 좋은 음식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소비자들과 좋은 한우를 매치시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력 하나마 우리나라의 한우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에 못지않게 저희 음식점을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어떤 그 피드백을 준다는 기분으로 좋은 품질의 소를 우리 고객들에게 되돌려준다. 그런 목적으로 소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한우 농가부터 생산자까지 또 제가 이렇게 소매점에서 소매하는 저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소를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늘 이야기하지만 한우를 키우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축육 물류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겨났고요. 또 그로 인해서 도축을 하는 도축장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도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셨고요. 그로 인해서 도매시장을 기능을 갖고 있는 도매시장 안에 있는 저희 중도매인들
또 직업군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한우 산업으로 인해서 그 식육을 운반하는 식육 운반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생겨났고요. 그 식육을 운반을 받은 가공장에서 식육 포장 처리업이라는 육가공업이 또 하게 됐고요. 그 식육 포장 처리업을 한 1차 포장업을 한 2차 포장 처리업을 할 수 있는 분들, 세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상품화하는. 그다음에 정육점 식당, 정육점도 식육 판매업이라는 산업군이 또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질 좋은 한우 고기로서 외식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우 산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갖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거든요. 한우 산업을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항상 한우 능력 평가 대회든 어떤 대회를 통해서라도 한우 농가들이 힘을 낼 수 있게끔 항상 응원할 겁니다. 항상 농가한테는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대회에 임하고 또 감사의 표현은 제가 직접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군도 이렇게 해서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기농을 했거든요. 직장을 그만두고 기농을 해서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파트까지 다 털어 넣어서 그리고 일부 대출도 해서 농장을 이제 일궈서 이제 좀 되려고 했을 때 우계렉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계렉이 와서 소를 다 이제 그 매몰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사실 다시 회복할 만큼 경제적인 여력이 제가 없었어요. 그때 저한테 우리 면에 있는 저랑 가장 친분이 있는 한 그 소 키우는 분이 송아지를 20마리를 보내왔어요. 이 송아지를 어미를 만들어서 새끼를 낸 다음에 그때 송아지를 가격을 돈으로 그때 주든지 아니면 그 소로 되돌려 주든지 그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먼저 사람이 저한테 준 거죠. 그 송아지가 엄마 소 같아서 거기로 갔어요. 근데 제가 엎어졌을 때 그냥 조건 없이 송아지를 보내주시면서 송아지를 한 마리 내고 나서 그 소를 돌려주든가 아니면 돈으로 갚든가 이렇게 하면서 기꺼이 주는 분들이 있었죠. 그분이 있었잖아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좌절을 겪었을 때 무엇인가가 있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좌절했을 때 저한테 송아지를 보내준 그분이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한 분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저희 아내였습니다. 우계력으로 해가지고 진짜 완전히 파산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뭐 그냥 자고 일어나고 멍하고 이런 시간들인데 뭘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저한테는 안 떠올랐어요. 두 가지는 떠올랐죠. 극단적인 선택과 하나는 야반 도주. 이런 생각 막 했어요. 근데 그때 한 15일쯤 지났을 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소를 키운다고 기농한다고 하면서 한 달 동안 전국을 소 농장들 돌아다니면서 쓴 그 일기장에 67세까지 내가 소를 키워야 되겠다. 근데 그때가 제가 57세였거든요. 아직도 10년 남았으니까 다시 해보자.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 아내였거든요. 총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금을 받으면은 저는 그걸 돈을 기부를 할 생각이었어요. 소 키우면서 언제 기부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가 흔쾌히 그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들어온 거예요. 700만 원을 하려고 했는데 좀 뭔가 아쉬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 소판돈에서 300만 원을 빼가지고 1000만 원을 하게 됐죠. 근데 저희가 14일 날 가서 기부식을 했거든요. 기탁식을. 제가 여태껏 썼던 돈들 중에서 제일 바람직하고 좀 뭔가 기분이 좋은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마지막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 목표는 단순하게 소를 잘 키우는 농장이라든지 소가 좋은 농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도전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소가 한 마리가 더 없었을 때도 저는 이 대회에 꼭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좀 도전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